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도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도 리플은 연속적인 호재가 다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추진할 계획들과 한국과 일본에서의 펀드 조성, 그리고 내년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최고의 빅 이벤트가 줄줄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리플은 왜 이렇게 추세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느냐? 호재가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최고의 매수 기회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해요. 이미 리플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승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수익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리플만 주구장창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타이밍과 타점을 보여주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먼저 수익을 만들어 갈 거고요. 관련된 타점들도 소통방에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잘 지켜주셔도 코인 투자가 이번에 처음이신 코리니 분들도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알려드리는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확한 손절가를 지켜주셨는지 원칙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 말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거시경제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예 관망을 해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정답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 가격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매매 활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일 때 활동합니다. 이때 더 공부하고 매수 비중을 쌓아가요. 바로 파동 때문입니다. 사실 더 큰 기회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럴 때 같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면 상승장일 때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것보다 앞전에 하락장이 끝났다면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래서 기본적인 파동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코리니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을 잡아보고 싶다, 혹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매매가 자신이 없고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리플의 여러가지 호재들 있죠. 이 호재들이 전부 다 최근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소식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당연히 우리들은 그러한 의구심을 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리플은 호재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문 혹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한 가지, 바로 세력들의 의도입니다.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리플은 일단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죠. 그리고 리플은 리플만의 특별한 별명까지도 있는데 바로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별명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겪게 되는 단점은 뭐냐? 리플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줄 때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커다란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때 막 전고점까지도 갱신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리플 보세요.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해준가 싶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또 한번 상승했다 하락,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어요.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냐? 리플에 그냥 또 속았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ETF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뭐하냐? 리플은 어차피 안 될 놈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리또속이 작용하고 있죠. 이거는 세력들한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리플이 한번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 막 이렇고 막 개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생각을 할 겁니다.
리플의 과거 차트를 보니까 파동이 굉장히 이상했던 형태들이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매집을 해나가는 단계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세력들은 리플이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비전을 갖고 있는 이상 개미를 반드시 털어내고 저렴한 가격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저렴할 때 사고 싶잖아요. 자, 이럴 때도 한번 보세요. 리플이 앞전에 21년도에 커다란 상승을 이어가 줄 수 있을 때 충분히 이만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저점 매집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 비유해드린 원리가 있었죠. 바로 스프링 원리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압축을 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일정한 구간에서 팡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모아놨던 에너지만큼 크게 튕겨 오르려는, 즉 발산하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차트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한마디로 매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 가격은 높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축소를 해놓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도 하락 파동이 나올 때마다 고래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기사가 계속 떴었죠. 우리는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0원대 안에서도 고래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좀 부담스럽죠? 가격을 더욱 떨어뜨릴 명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리플이 주요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400원대에서도 충분히 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리플은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오르기 위한 상승 과정을 충분히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나 저뿐만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도 리플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근본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팩트와 리플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ETF, 그리고 은행 통합이라는 이러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플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SEC와의 법적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 요소가 리토속을 실현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리플의 여러 가지 비전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상승할 대로는 지금이 아닐 뿐이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도 세력들이 매수를 해나갈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나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단가도 낮아질 수가 있고 리플이 상승을 해나감에 따라 수익률도 훨씬 더 크게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실시간 가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만 알려드리면, 우선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에 놓여있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700원대 라인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단기 하락이 훨씬 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월봉에서의 중기 평선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격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642원. 하지만 이 자리마저도 깨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400원대까지에서도 충분히 매집 기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를 훨씬 더 크게 열어둬야 된다면 4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 기회를 잡을 때마다 비중을 20% 이하로 분할 매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타점이 올 때마다 100% 비중을 몰빵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플이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점이 변화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매수가를 정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자리만 잘 지켜서 이렇게 따라 주신다고 한다면 수익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소통방에서의 신호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한 분씩 초대를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입장은 100% 무료고요. 배우길 희망한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리플의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는 소통방에서 마저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시장 경험도 쌓으시면서 수익까지도 안정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